어려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가출했습니다. 가난한 두 자매는 동네 슈퍼에서 300원짜리 크림빵을 훔쳐먹고 서러움에 빵 부피만큼 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몸도 연약했습니다. 등치도 작고 어깨도 좁고 뼈도 가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것도 거칠고 거친 사각의 세계 여자 프로 챔피언이 됐습니다. 사상 첫 8개 체급을 석권한 김주희 씨의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 씨. 네, 안녕하세요. 링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느낌이 새롭습니다. 글쎄요, 일반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면은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집보다 체육관 그리고 링이 가장 편한 곳이라서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링의 줄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군요.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했죠? 네, 운동한 지는 이제 14년 됐어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니까. 어떤 연유로 운동을 시작했는지. 저희 언니가 먼저 권투를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우연히 언니가 이제 아르바이트비로 권투를 다니다가 오래 다닐 수가 없어서 운동복을 두고 간 게 있었거든요. 그 운동복 짐을 찾으러 왔다가 체육관에 들리게 됐었고요. 권투하는 모습을 보고요, 남자 선수들이요. 그걸 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고요. 언니가 아르바이트 하는 비용으로 체육관을 보내주는 게 제가 권투를 하게 시작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주희 씨한테 복싱을 가르쳐준 정문호 관장님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제가 그날 좀 인사를 대충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을 배운 지 한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텐데 인사를 그냥 뭐 대강 목을 까딱거리고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니 나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를 못 배운다고, 너같이 버릇없게 인사하는 애는 권투를 못 배우니까 집에 가라고 하셔서 진짜 집에 갔어요. 막 서럽더라고요. 아니 우리 언니가 준 돈으로 내가 체육관 다니는데 이 아저씨는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게 기본이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네가 지금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거고 그게 또 인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조하셨고, 관장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독서예요. 책 읽는 건데요. 권투 선수 하면 뭐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식한 거, 잔인한 거 그런 거거든요, 대체로. 근데 무식한 선수는 대체적으로 1순위가 꼭 격투기 선수들 쪽인데 그 선수들 중에서도 권투 선수더라고요. 30대, 40대까지 계속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게 보면은 제가 은퇴 후에 제 2의 인생까지도 어쩌면 이렇게 제자의 그런 앞날을 좀 생각하고 배려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독서 중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뭐라고 꼽을 수 있죠? 삼국지예요. 삼국지거든요. 만화까지 포함하면 50번 정도는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치고 빠지는 그 뭐 어떤 무언가가 진짜 권투랑 묘하게 닮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진짜 뭐 슈퍼에 가서 그냥 뭐 눈깔 사탕 같은 것만 봐도 저는 그냥 그게 사탕으로 안 보이고 하우돈의 눈알 막 이런 게 생각이 날 정도로 네. 삼국지에는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책은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때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육군 군사 작전 교본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는 여자이지만 남자처럼 군대를 가본 사람처럼 네. 그럼 뭐 은폐부터 시작해서 네. 군대에 관한 거 네. 그런 작전도 막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됐고요. 네. 최근에 영화 배우 했던 이시영 씨가 네. 예, 본격적으로 권투에 뛰어든, 물론 뭐 프로는 아니지만은 네. 체급이 같은 체급이죠, 라이트 플라이그. 네, 같은 물론 뭐 체급입니다. 키 차이는 많이 있지만은 네. 이전에 이시영 씨를 직접 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늘 인터뷰할 때 받는 질문이 이제 이시영 씨 얘기를 항상 빼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본인이 보기에 이시영 씨는 복서로서의
어떻습니까? 기본기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 그리고 왼손잡이시기 때문에 장점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김주희랑 이시영 씨랑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막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뭐 시합은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기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뭐 한 번도 없고요. 프로 선수가 아마추어랑 뭐 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지만 권투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되려면 뭐 일반인 분들한테도 뭐 방송에서도 뭐 언론에서도 이제 자주 알려져야 하는데 이제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거나 그런 부분만 좀 많이 다뤄져서 권투가 일반인 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게 평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시영 씨가 권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이제 주목을 끌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투를 좋게 보게 이제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희 선수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더 크고요. 저도 열심히 할 거지만 이제 더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일반인 분들한테 더 권투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어두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김주희 씨는 기본적으로 물론 뭐 얼짱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복싱을 하면서도 깨끗한 얼굴,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강한 의지로 생활력도 강하고, 그런데 한때 깊은 우울증에도 빠졌고 또 음독 자살을 시도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였는가요? 혹시 뭐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집안 환경이 어려웠던 거는 계속 쭉 이었지만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거는 어쩌면은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나 봐요. 왜냐면 그 역할은 거의 5살 터울인 언니가 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언니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언니도 그동안 집안일과 집안 그런 경제적인 문제랑 모든 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나 이렇게 미련이 많이 남아서 공부를 하면서 돈을 또 더 많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언니도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없어지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살림을 꾸려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마침 아버지가 편찮으신 게 조금 극대로 심해지셔가지고 이제 병원 검진을 하니까 치매라는 병까지 겹치게 되시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아버지랑 이제 좀 거의 진짜 마음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요. 이제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로 진짜 지쳤어요. 그땐 진짜 굉장히 지쳤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스스로 뭐 권투에 대해서나 혹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좀 바뀝니까? 나는 그래도 세계 챔피언이고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부했었는데 진짜 나에 대한 자신의 그런 믿음만은 확고했었는데 그런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내가 만약에 뭐 진짜 죽기라도 했다면 편찮으신 아빠는 어떻게 할 거며 이제 이성이 돌아온 거죠. 이렇게 죽을 용기도 있고 죽을 마음도 있는데 다시 한번 진짜 열심히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너무 이제 그때까지는 방어전에 대한 압박이나 지키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불안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더 못 지킬 거라는 이제 해답을 찾았어요. 그때 내가 이걸 지키고 싶으면 무언가를 다시 내놔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저한테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뺏길 걸 감안하고 무조건 도전을 하면 이게 지켜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뺏길까 봐 그냥 지고 있고 불안에 급급해서 하루하루 겨우 운동을 때우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점점 시합에 대한 게
뭐 불안함이나 이런 게 쫓겨오고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딱 진짜 챔피언 되기 전처럼 도전자처럼 도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게 그게 어쩌면 해답을 찾은 거죠. 네. 복싱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주먹이 강하십니까? 아니요, 아니면 전혀 체력이 강해요? 그렇지 않은 것 뭐가 같은데. 김주희 씨를 라이트 플라이급 정상으로 올렸을까요? 일반 여자들보다도 작은 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먹이 강한 것도 아니고요. 뭐 타고난 체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도 저한테는 성실함 그거 하나는 네, 무기였던 것 같아요. 실력도 없는데 열심히라도 안 하면 관장님한테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김주희가 쓴 자서전을 보면은 네. 비 오는 날 대형마트 카트 모인 데 가서 남들이 놓고 간 100원짜리를 꺼내서 모으기도 하고 네. 동전도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다 저금통이 각각 따로 있어서 돈을 모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네. 어렸을 때의 가정 환경 그리고 지금은 세계 정상의 챔피언으로서 뭐 대전료도 받고 그럴 텐데 금전, 돈이라는 거는 김주희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안이 또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어느 때 집에 돈이 없을 때는 진짜 10원짜리 하나가 없어갖고 전기가 끊긴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이제 도시가스가 끊겨가지고 겨울에 진짜 추운데 차가운 물로 막 머리도 감아보고 손이 막 불어터지게 막 빨래랑 설거지 해본 적도 있고 그 진짜 차가운 막 방에서 그런 악몽 같은 그런 뭐 겨울밤들도 많이 지나봤고요. 저랑 저희 언니 소원이 진짜 막 팔팔 끓는 그런 뜨거운 방에서 한번 자보는 게 그때는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10원짜리 하나 그런 거 네, 소중하고요. 관장님도 가끔 그러세요. 그런 대형마트에서 이제 막 그냥 남이 이렇게 막 그냥 귀찮아서 두고 간 거 카트 같은 거 이렇게 제가 넣어서 이렇게 동전 같은 거 막 동전 주머니에 막 이렇게 넣으면은 누가 뭐 야, 세계 챔피언 김주희가 막 카트 가지고 간다 이러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가끔 놀리시기도 하는데요. 권투 자체는 정말 기본 정신이 헝그리 정신이 진짜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없으면 스포츠 선수가 절실한 게 없는 순간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쩌면 트레이닝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제가 자만을 할까봐 아니면 진짜 배부른 복서가 될까봐 그게 가장 제가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지금도 항상 뭐든지 아끼고 절약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주희 씨는 본인이 쓴 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나는 이쁘니까 화장을 안 해도 돼. 나는 운동선수니까 낡은 운동복을 입어도 돼. 나는 뛰니까 운동화가 낡아도 돼. 우리가 김주희 씨를 얼짱복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녀의 외모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품어나오는 강한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김주희 씨를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